반갑습니다. 신호 부동산 TV의 홍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부스 송로봇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예고했던 전국 부동산입니다. 네, 전국 시장 전망. 네. 그럼 조회수가 잘 안 나올란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근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산은 지방이고 서울 수도권에 후행하는 약간 단지기도 하고 하니까 다르게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을 놓치고서는 절대 뭐 부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전국이 디커플링 되고 커플링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유기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수요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국 전망을 아는 게 부산을 예상하기에도 정말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키워드 하나 넣었잖아요. 약속의 26년. 그거 그랬었는데 그 뒤에 어디 다른 유튜브에 쓰더라네. 아, 그래요? 이거 우리도 한 건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던 건데. 그래, 이거 딴 데서 쓰더라고. 뭐 아무튼 부산 전망은 좀 조회수도 잘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뭐 DM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국 전망을 해볼 텐데요. 형님 일단 서울 수도권 먼저 한번 하고요. 서울 수도권 얘기하고 각 지방별로 광역시별로 세종, 대전, 뭐 울산, 대구, 뭐 전라도 뭐 이렇게 각각 조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자, 우선 수도권 이야기를 할 건데 수도권 지금 상태가 좀 어떤가부터 이야기하죠. 역대급으로 강했던 규제 10, 15 대책 토호제 확대 규제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이 약간 거래는 엄청 조용했어요. 토호제가 걸렸으니까 일단 거래 허가 받는데도 3주 이상 걸리고 11월 달까지는 거래가 엄청 좀 줄었다가 12월부터는 다시 거래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강남 3구나 용산은 이미 토호제였어. 그러니까 거기는 토호제를 또 이제 전체에 걸려봤자 매물 변화는 그대로였어. 이미 잠겼으나.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이번에 처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대부분 다른 구들이 이번에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매물이 25%에서 40%가량 없어졌어요. 팔지를 못하니까, 세입자들은 팔지 못하니까 전체 매물이 한 30% 이상이 잠겼고, 그 다음에 임대차 매물도 이제 새로 세입자를 맞추지 못하니까 임대차 매물도 20% 가까이 전부 다 줄어봤습니다. 물건이 다 들어갔고. 예, 10월 12월 이후부터 딱 지금까지 몇 달 만에 그런 매물이나 전세가 싹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전월세도 부족하다 날리고 매매도 결국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부터 일어나냐 하면 약간 지금 중급지 이하 그동안 이제 서울 상급지 위주로 엄청 올랐는데 좀 못 올랐던 지역들 위주로 그 지역이 어디죠? 네, 뭐 이제 동대문 이하 이제 약간 노원구 와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은평구 네. 예, 은평구, 서대문구 막 그런 그다음 노도관, 금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급지가 조용한 대비 이제 점점 거래가 좀 늘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매매가도 이제 반등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약간 서울 상급지 안에서도 그동안 상급지에서도 좋은 것 위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상급지 안에서 못 움직였던 구축들도 이제 키 맞춤 움직이기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은 이제 미리 얘기합시다. 26년은 네. 키 맞춤에 네. 약속해 했다. 키 맞춤 한다. 26년은 네. 키 맞춤 할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다시피 규제는 강해지고 있고 대출을 내가 받아서 갈 수 있는 데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똑같아요. 약속이 26년이라는 것처럼 22년도에 싸게 들어갔던 전월세 임차인들이 지금 또 갱신권 끝나면서 다 지금 집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억대 이하 대출 나오는 금액대에서 좀 가능한 10억대, 15억 이하 이런 애들이 지금 힘을 좀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지금 집을 못 사잖아요. 토호제 때문에. 서울은 올 수도 없.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뭘 사고 있나? 아직 그 빌라는 재개발은 토호제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전부 다 재개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빌라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약간 초기도 움직이지만 이제 단계가 중간 이상 된 것들 그런 데들이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돼서 프리미엄 또 지금 10호 이후에도 좀 프리미엄 많이 올랐어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수도권 쪽은 토호제 걸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켜나간 게 재개발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들이 괜찮은 것부터 해서 호가들이 1, 2억, 2, 3억씩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급지 이상 재개발이 거의 다 반등했다 보니까 이제 중하급지 강북 재개발이나 아직 못 올랐던 재개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상급지에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매수세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현재 상황이었고 이제 26년을 예언해 봅시다. 자, 26년은 서울은 26년부터 알다시피 역대급으로 공급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 작년 말에 잠깐 있는 공급 빼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26년 상반기 설 지나면 바로
실거주들이 움직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상급지다 주춤했다 했는데 항상 23년도부터 반등의 관문이었던 송파, 그건 과천, 강동 이런 곳들이 다시 거래가 조금씩 된다는 소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6년에는 상급지도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키 맞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펼쳐지면서 키 맞춤하는 움직임들이 중하급지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토호제가 푼이 많이 이야기가 이제 찌라시가 돌거든요. 토호제가 만약에 지금 동대문 이하로 뭐 상급지 외에 풀리면은 그게 또 두 가지 움직임 같이 일어나겠죠. 매도, 이제 팔려고 하는 매도 물량도 나오고, 이때다 싶어서 투자하려는 매수자들도 집중될 거고. 그래서 중급지 이하들도 이제 그런 힘겨루기 하다가도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뭐, 그리고 패닉 바잉이 결국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월세가 너무 없으니까. 또 좀 무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원래 5월에, 26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유예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유예한 거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지금 다 조정지역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토호제도 걸려 있는데 안 그래도 매물 줄었는데 토호제를 풀어봤자 또 매물이 잠긴다. 일시적으로 5월까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잠긴다. 더 잠긴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수도권은 패닉 바잉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은 특히. 뭐 계속적으로 뭐 지금도 재개발로 투자자들이 유입된 것처럼 정비 사업은 계속 핫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 또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재개발이 또 계속 핫해질 건데 약간 재개발 투자에 좀 유의해야 되실 분은 지방에서 많이 올라가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살짝 뭐 정치 이야기지만 서울시장에 지금 민주당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주도하던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 이런 초기 제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약간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서울이 결국에는 지금 흐름이 결국 20년도에 전체적인 상승이 시작되면 또 정부 규제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을 그대로 둘지 안 둘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회다 하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가격도 오를 거예요. 핫하고. 하지만 규제가 강화돼서 내 마음대로 못 팔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의하고 토호제가 풀려서 뭐 강북에 진입을 하시던 뭐 재개발로 뭐 매수를 하시던 그 둘 다 규제가 또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강북 쪽에 지금 노원구 복합정비구역 이런 것들도 관심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아마 몰릴 것 같다. 서울은 그렇습니다. 서울은 사실 이제 상급지들 뭐 그사세 반포, 뭐 강남, 아마 압구정 쪽, 뭐 청담 쪽 이런 쪽은 이번에도 뭐 청담 리엘, 그 다음에 잠실에도 리엘이 들어왔잖아요. 잠실 리엘도 요새 이제 뭐 50억, 60억 한다고 하고 원빌리가 다시 뭐 70억 넘어가는 거래, 2억 이제 넘어가서 이제 평당 3억을 바라보는 거래가 막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사실 저는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구간에서 평당 2억 구간에서 멈췄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것도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겠지만 그 밑에 있던 이제 잠실, 그 밑에 있던 또 그 중급지,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안에서 사실 잠실은 조금 밑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제 서울은 이제 키 맞춤의 약속이다. 왜냐면 상단이 이렇게 넘어가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중상급지의 A, 뭐 중급지의 뭐 A 이런 것들도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한다 이겁니다. 약속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규제가 또 뭐 토호제는 풀릴 수 있으나 다른 규제가 계속 확대될 것 같거든요. 뭐 그리고 아마 고가주택 위주로 종부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엄청 높아요. 6월 그렇게 이후로. 되면 매수세가 대출 규제와 뭐 이런 세제 규제가 같이 할수록 중하급지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권도 뭐 서울과 거의 마찬가지 흐름으로 갈 건데 지금도 오히려 뭐 그때 규제에 벗어난 풍선효과 지역, 뭐 구리나 동탄이나 용인, 기흥구나 이런 것들도 반짝 11월 달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이후에 가격이 걔들도 올랐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게 규제가 걸린 지역들. 분당, 뭐 용인, 수지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 토호제 걸린 이후에 그 규제 지역들이 경기도는 매물이 더 심하게 잠겼어요. 그만큼 투자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40% 이상 매물이 규제 지역은 잠긴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매물이 또 잠기다 보니까 다시 재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도 26년도는 한 하반기 갈수록 하반기 3분기부터 매물이 공급 물량이 엄청 적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성급지도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지금
아마 풍선 효과 지역을 또 규제 지역 확대가 되니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규제 확대되면 나머지 이제 규제가 안 됐던 지역들, 경기 서부 라인, 북부 라인, 뭐 그다음에 좀 외곽 지역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펼쳐지면서 키맞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 지역 예를 들면 뭐 군포, 뭐 부천, 안산, 뭐 요새 김포, 고양, 막 이런 곳들, 그리고 경기, 광주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세가 퍼져날 그 상승폭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매수세가 거기로 퍼져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뭐 경기도 지금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 상급지 쪽 그리고 경부 라인 쪽에 재개발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지금 성남 쪽은 많이 왔는데 뭐 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재개발로도 많이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나 지금 노후계획 도시 이런 데 포함되는 정비구역에 포함되는데 아직까지 반등을 많이 못했던 지역들 이런 것들은 관심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6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어차피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